여러분, 요즘 부자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예. 요즘 부자들의 투자처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서 요즘 부자들이 뭐에 투자하는지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자, 상황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 세계 주요국에서 풀린 돈이 얼마쯤 될까요? 한 1경쯤 된다고 해요. 1경. 1경이면요. 우리나라 전국민 5천만 명에게 1인당 2억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세계 인구를 78억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8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거예요. 돈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요 쪽에 충격도 공격 쪽에 충격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돈을 안 풀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겠죠. 게다가 금리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금리도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0%고요. 대한민국 0.75%입니다. 아마 이것도 5월 달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0%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0%인데요. 돈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자꾸 흘러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처를 찾아야 돼. 그러면 부자들은 어디 투자처부터 찾을까? 일단 부자들은요. 안정적인 게 내 주목을 합니다. 안정적인. 예. 안정적이다. 안전자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금이고 달러입니다. 일단 금이나 달러에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보험 성격인 거죠. 보험 성격.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원화의 투자 가치가 떨어질까요? 달러의 투자 가치가 더 떨어질까요? 당연히 원화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이 말은 더 돈을 많이 주고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200원을 주고 사지만 1,300원을 주고도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게다가 금은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찍어낼 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치 떨어진 만큼 올라가니까.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값이 온스당 8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800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돈을 막 뿌려놓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금이 더 귀하게 된 거예요. 예. 옛날에 돈의 가치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0달러 주고 1온스의 금을 샀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1800달러를 줘야지 1온스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미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온스당 1700달러거든요. 지금 금값이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30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온스에 1700달러 주만 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3000달러를 줘야지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물 경제의 위기는 아직까지 남았다. 모건 스탠리나 혹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친 거는 맞지만 실물 경제 충격은 아직까지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이러면 여러분들도 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금은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예.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금값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올라간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요.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KRX. 여기서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ETF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우리가 원유를 사듯이 원유를 베이스로 한 상장지수 펀드도 있는 거고,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내놓는 겁니다. 뭐 금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중심이니까 금을 중심으로 한 ETF도 있겠죠. 거기도 살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제 달러를 사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금을 산다는 겁니다. 달러도 사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이나 달러를 사는데 더 중요한 거, 현금을요, 적어도 20%, 많게는 40%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이 말입니다. 왜 현금을 20%에서 많게는 40%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쫙 빠져 있지만 언제든지 주식이 최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올라갈 때라고 생각하면 주식에다 돈을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말입니다. 부자들은요, 이상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안정적이고 우량 주식, 대기업 주식, 그리고 앞이 보이는 주식만 선택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국내 주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주식도 보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MS나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이런 제 주시하고 있거든요. 최저로 떨어진다. 이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기니까 20%에 40%를 가지고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2차 무역전쟁까지, 미중 무역전쟁까지 발생할 그런 요량까지 보이니까 부자들은요, 출렁장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출렁장세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서 출렁장세는 경제가 위기라는 뜻이니까 달러나 금에 투자하고요. 심지어 채권에도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채권은 그렇게 이자가 너무 싸니까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은 여당이 지금 뭐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부자들은 다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말입니다. 이걸 갖고 있다가 괜히 부동산 많으면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나만 손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맞춰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초급매가 나왔어. 이거다 했을 때는 현금으로 탁 사버립니다. 바로 사버립니다. 초급매라는 게 적어도 당시 시세보다는 1, 2억이 아니라 3, 4억이 더 싼 그런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들은요,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바로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바로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의 로얄동의 로얄층이에요. 랜드마크 아파트가 아니면 안 사요. 아무리 초급매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도 그만 나중에 팔 때 초급매로 팔아야 되는데요. 근데 랜드마크 아파트의 로얄동의 로얄층은 언제든지 팔리거든요. 언제든지 시세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만 낮추면 금방 사갈 사람 천지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은요, 부동산에서도 시선을 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세상에 부자들의 재테크법은 참 재미있죠.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금이나 달러에 투자하면서 현금을 20%에서 40%까지 보유하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한다? 초급매만 나오면 사들인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